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이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총리 출신이고 또 당대표를 하시는 경험답게 상당히 그 출마 변이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불안과 위기로부터 보호해주는 국가라는 그 개념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말만이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 정책으로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예컨대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좀 상당히 좀 극단적인 굉장히 단순화된 이런 것으로 해왔는데 그게 지금 지난번 민주당 대선 주자들 토론회에서 드러났지만 8대1로 상당히 큰 논란,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보듯이 이 정책이 이제는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대권주의 경선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구체화되고 그것들이 국민을 진실로 하나하나 불안으로부터 또는 새로운 미래를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안겨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실은 뭐 양정철 전 여의도 민주연구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선거라는 것은 다시 재집권을 하더라도 현재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잘못됐길래 뭘 극복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야지만이 지금의 정체된 어떤 지지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적통 시비에 저도 말을 좀 보태고 싶은데 이게 뭐 세자 책봉하는 것도 아니고 봉건 시대입니까? 무슨 적통입니까? 그러면 적통이 있으면은 그러면 뭐 설이 따로 있습니까? 그건 뭐 국민들의 선택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어쨌든 재집권을 하든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든 말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실망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정책을 딛고 일어서겠다. 새로운 정책을 하겠다. 그러니까 재집권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금의 집권 세력의 문제점을 극복하겠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근데 그걸 이어받겠다는 것이 적통이라면 그건 굉장히 패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적통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패착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생학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생학적으로서도 이렇게 잡종 강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양성이 힘이 있는 것이지 저렇게 뭐 순종들만으로 된다는 것은 점점 더 우생학적으로 좀 열등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 정권에서 빚어졌던 문제들, 지난 4년 동안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을 나는 이렇게 극복하겠다는 것을 여당 지도자들이 우선에 힘있게 보여주셔야 우리 대선이 훨씬 더 힘차게 아주 희망 있는 그런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국민 면접 방식에 대해서 좀 어떤지 궁금한데 지금 김혜영 전 의원이 오히려 질문자가 더 주목받고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 방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재미있는 방식이고 논란도 있었고 어쨌든 자꾸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뭐 상당히 또 이낙연 후보가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는 것도 하나의 뉴스거리였고 그런 여러 재미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호감도 또 인지도와 호감도가 많이 다른 거거든요. 실제로 사람을 만나보면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묻는 방식으로 좀 약간 비공식적인 건데 당신은 누구랑 저녁을 먹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왜 아들 부시하고 네. 그다음에 그 민주당 때 우리 뜻밖의 상당히 놀랬지만 미국 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뜻밖의 아들 부시랑 밥을 먹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호감도랄까 또 특히나 이제 압박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본다면은 상당히 그 사람 변수인데 저는 저기서 민주당의 경선 구도도 미묘한 어떤 변화의 조짐 같은 게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혹시 제기하고 계십니까? 예, 구차한 변명이죠. 사실은 소련은 이제 아주 그 공산당 선전 전술에 따라서 해방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한반도가 갑자기 소련이 점령할까봐 다 차지할까봐 38선까지 이제 진주하게 된 거거든요. 그 준비 없는 참 진주였고 그래서 이제 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근데 실제로 역사적 과정을 보면은 해방군은 공산당 외에 일체 정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만식 같은 민족주의도 제거를 했고요. 소련군 장교였던 김일성으로가 친소 정부를 세웠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그 유엔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해서 이렇게 심지어 남로당도 인정했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포고문 다음 장에 보면은 조선인민의 독립과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문난다는 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좀 구차한 변명이고 문제는 이제 과거사 인식이야 개인적 인식은 모르겠는데 국가적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런 인식의 연장에서
뭐 사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한미 FTA는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한미 간의 협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이런 것들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 뭐 윤석열 총장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만 과거보다는 이제 미래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 팍팍한 삶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지난 70년을 어떻게 보자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굉장히 태평성대에 가까웠던 시대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지금 새로운 도전들, 미중 간의 새로운 각축 이런 속에서 어떻게 국가 안보는 지키고 외교적 중심은 유지하며 또 경제는 다시 살릴 것인가 이런 논란이 중요한데 모든 것은 친일파로 사실과도 다릅니다. 우리 재헌의 재헌 정부, 그 첫 정부가 보면은 친일파 정부가 아닙니다. 그런 사실 왜곡과 저런 왜곡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지금 하나 점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재명 지사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 지역구 창원이나 마산에 가봐도 상가에 이재명 지사 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이고야 이재명 지사가 여기까지. 아 이분이 원래 영남 사람이었지 생각하는데 지금 저 인식을 보니까 저건 완전히 한쪽에 편벽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오히려 굉장히 그 태행적인 결과를 낳은 것 방금 전에 이제 같습니다.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장소가 264 한생 기념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럼 친일 얘기하지 거기서 우리나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청장도 윤봉길 기념관 찾아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미래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는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틀린 거 아닙니까 역사가. 어떻게 친일 정부입니까 그 정부가. 이승만이 친일파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와 관련된 계속된 질문들이 이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자세를 보이는 것 자체는 큰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 사안이 지금 이제 1심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도 끊임없이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이 뭡니까? 이미 다 끝난 사건인데 한 번 더 열린우리당의 어느 의원이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야 사법적 진실이 다 가려질 것이고 또 재심 잠심 있을 하는데 과거에 보자면은 그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또 막 이렇게 윤 총장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덮였던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문회 당시에는 장모에 대한 정치권의 의혹 제기는 장모에 대해 앙심을 품은 인물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음해다. 또 그리고 또 다른 분 말씀은 법원 판단이 그때 다 끝난 것이다. 그 장모라는 분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게 다 밝혀진 그래서 그 법원 판단이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랬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쨌거나 저는 저 문제는 뭐 윤 총장이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법적 결론을 따라야겠죠. 따라야 될 텐데 이제 대선 주자가 되자 말자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법원의 1심 판결이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은 이 사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를 공개했다 그러는데 그건 시간상으로는 맞지 않고요. 이재명 지사 건은 우리가 영남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영남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새로운 기대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역사에서 완전히 엉뚱한 인식을 보여주는 바람에 상당히 실망한데 뭐 그런 분노 속에서 아니 도대체 이쪽 후보들은 뭐 하느냐라는 어떤 여론의 압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말씀하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이 문제는 그 이제 오히려 정말 여권의 야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가 된 사람에 대한 총공세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와 또 과거의 대화고 한데 그러면 그런 역사적 인식을 가진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신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장모의 문제 아닙니까? 장모의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법적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단호한 태도야말로 분명하게 어느 대권 주자든 보여줘야 할 태도로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